곽정이랑 팔 부러진 하인한테 약을 주러 갔었던 동자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삼선 노계의 동자, 걔가 곽정이랑 뼈 부러진 하인한테 필요한 약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았는데 약창고에서 나오려는 찰나 이 하인이 곽정을 약창고 밖으로 탁 밀치더니 자기는 약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서 도둑이야! 도둑!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곽정이 진짜 깜짝 놀랐지. 그리고 삼선 노계의 동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라는 촉이 와가지고 곽정 손에 있는 약을 뺏어서 연못으로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동자를 한 대 팍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질질 끌어서 풀숲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약창고 문을 내공을 실어서 장법으로 팍 박살내버린 다음에 하인한테 주먹을 팍 휘둘러가지고 아래턱을 박살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다음에 기절시켜버립니다. 이거 뭐 황룡이 팔 부러뜨렸다고 잔인하다고 할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새로 약을 챙겨야 되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둘둘 싸서 품에다가 넣었는데 아까 하인 줘 패고 약 뒤지면서 무슨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넘어뜨렸나봐. 근데 그 속에 있었던 아주 커다란 뱀이 곽정한테 오더니 곽정을 막 휘감고 놔주질 않더래. 뱀에서 입냄새가 막 지독해갖고 토할 것 같더랍니다. 약냄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곽정도 막 이거 어쩌지 못하고 막 갈수록 힘도 빠지고 그러는 사이에 아까 얻어맞고 쓰러진 삼선노계의 동자가 정신을 차리고서 도망쳐가지고 완한열이랑 모지리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간 거였어. 동자가 큰일 났다면서 약창고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황룡도 곽정이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곽정한테 가려고 지붕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그때 다른 모지리지들한테 걸리거든요. 근데 황룡이가 내공은 약하지만 머리가 좋잖아. 잔머리 굴려서 걔네들 골탕 먹이고 또 황룡이가 몸에 연이갑이라고 평소에는 그냥 옷인데 창칼 공격도 막아주고 고슴도치 같은 그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공격을 하면은 공격한 사람이 다치는 신기한 무림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모지리지들을 상대하고서 곽정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때 곽정은 뱀이 몸을 쪼여오니까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팔다리는 쓸 수 없지만 이빨이 있지. 이러면서 뱀을 물어 뜯게 됩니다. 뱀도 깜짝 놀랬겠지. 날 물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 건방진 사냥감 이러면서 곽정이랑 뱀은 누가 먼저 죽나 대결을 하는데 곽정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계속 물어 뜯는데 입에 뱀 피가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뱉지는 못하고 계속 꿀꺽꿀꺽 삼키면서 뱀을 물어 뜯는데 결국에 뱀이 먼저 죽게 되거든요. 곽정이가 힘들어 이러면서 몸을 일으켰는데 신기하게도 뱀의 피가 몸에 도는 것 같더니 알 수 없는 기운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힘이 넘치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의협심을 발동해서 내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러면서 갇혀있는 목역 부녀를 구출하기로 합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곽정입니다. 근데 목역이가 아니 뭐? 곽정이라고? 여태까지 이름을 몰랐나봐. 그동안 막 사람 많은 데서 있고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서야 곽정 이름을 제대로 듣고 놀란 거죠. 그러더니 너 아빠 이름 뭐야? 그러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곽소천이라고 하더라. 일단 빨리 나갑시다. 그런데 목역이 계속 물어봐요. 너 어머니 성씨가 이씨가 맞아? 살아 계시냐? 그러면서 곽정 손을 붙잡으니까 곽정이 아저씨 좀 부담스러운데 이 손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목역이 내가 네 아버지의 의형제다. 눈을 감을 때마다 너네 아빠 얼굴 생각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역은 누구였냐? 그 정체! 우가촌에서 곽소천과 함께 죽은 걸로 알려졌었던 양철심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목염자가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하필 그때 완한강의 어머니 왕비가 나타나서 곽정은 일단 숨어요. 그리고 왕비가 목역 부녀를 풀어주고 자기 못난 자식 때문에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은덩어리를 줘요. 근데 목역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왕비를 뚫어져라 쳐다봐. 마치 뭔가 그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곧 포기한 듯이 목염자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왕비도 나가고 모두가 돌아가고 조용해졌을 때 곽정이 나와서 목역 부녀를 찾으려고 감옥 밖으로 뛰쳐나와서 찾아보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사라졌어. 그래서 일단 발 닿는 곳부터 막 계속 찾고 있는데 완한강을 마주치게 됩니다. 둘이 만나면 하는 거 뭐 있어? 싸울 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둘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시 또 싸움이 창창창창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때 삼선노계가 약창고에 와가지고 죽은 뱀을 보고서는 안 돼! 이 뱀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보통 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선 노계가 온갖 지역을 다니면서 힘겹게 모은 약을 저기 정글 깊은
곳에서 사는 흔하지 않은 독을 가진 진기하고 진기한 뱀을 가져다가 그걸 먹이고 막 몇 년 동안 온갖 좋다는 막 인삼, 산삼 막 이런 거 막 녹용 막 이런 거 잘 먹여가지고 뱀 자체가 살아있는 영약이었대. 이걸 먹으면은 공력이 10년치는 그냥 생기고 아무튼 뭐 막 튼튼해지고 머리 맑아지고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 최근에야 이제 만족스럽게 키울 만큼 키워서 내 요 며칠 사이에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죽은 거지. 그래서 이걸 누가 죽인 거냐, 누가 잡아먹었냐 하면서 성질 부리다가 저쪽 보니까 완한강이랑 곽정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는데 곽정 옷에 뱀피가 잔뜩 묻어있더랍니다. 곽정은 완한강이랑 싸우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완한강은 낮엔 아니랬는데 제가 왜 저렇게 강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곽정 몸을 이렇게 타타타타 때리는데 뱀피를 먹으면은 원래 뱀피가 한 곳에 고이지 않게 마사지 같은 걸 해줘야 되나 봐. 근데 지금 그거를 완한강이 곽정을 때리면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 마사지 같은 걸 해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곽정은 맞을수록 뭔가 좀 시원한데? 괜찮은데? 몇 대 더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삼선 노개는 열받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그 뱀을 어떤 뱀이라고 그걸 네가 먹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멍청하게 생긴 놈이 혼자 이런 짓을 했을 리는 없고 뒤에서 분명히 저 녀석을 조종하는 놈이 있을 거다! 라면서 순수하고 의협심 많은 곽정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뱀을 잡아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놈 피를 내가 마시면 소화되기 전에 그래도 효과를 좀 보겠지? 쟤를 죽여가지고 제 피를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곽정한테 달려들게 됩니다. 삼선노계의 내공이 너무 높아가지고 곽정을 제압하고 위에서 누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너의 피를 먹겠구나 해가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삼선노계가 온몸으로 눌러주니까 아까 말했던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지면서 곽정이 마옥한테 배웠던 막 전진교의 내공이랑 뱀의 피랑 막 합쳐지면서 막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곽정이가 으아 해가지고 막 삼선록에 날려버리고 경공술로 도망치게 됩니다. 곽정이가 원래 경공술을 좀 했잖아요. 근데 뱀 먹고서 더 잘하게 됐나봐. 도망치다가 아까 완한강이 들렸던 왕비의 집을 발견하고 왕비라면은 날 도와주겠지 싶어가지고 그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때 왕비는 다른 방에 있었고 곽정이는 옷장 안에 이렇게 딱 숨어요. 잠시 뒤에 완한강이랑 삼선 노계가 왕비의 집으로 오고 왕비한테 혹시 이상한 사람 안 왔냐고 물어보는데 왕비가 난 모른대. 모르겠지. 곽정이 들어온지 모르니까. 완한강이 떠나고 왕비가 이제 자러 들어가서 불 끄니까 곽정이는 왕비 잠들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까 도망친 줄 알았던 현목역 구양철심이 나타나요. 도망친 거 아니었어? 곽정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둘의 이야기를 옷장 안에 숨어서 듣는데 왕비가 어서 도망가라. 내 아들이 한 짓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양철심은 안 가고 벽에 걸린 그 창이 있거든요. 양철심이 쓰던 창. 그 창을 보면서 창이 녹슬었군요. 왕비가 그 창은 건들지 마세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러니까 양철심이 많이 녹슬었으니까 마을 동쪽에 있는 땡땡이네 집에 맡겨서 수리를 해야겠군요.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왕비가 갑자기 막 구궁 깜짝 놀래.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였냐면은 양철심이 죽던 날 양철심이 아내 포성약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왕비가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서 밝혀지는 왕비의 정체는 양철심의 아내 포성약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셨죠 이것도? 양철심이 18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포성약도 양철심을 그리워해서 우가촌에 있던 집에서 물건을 남김없이 가져와서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살고 있었던 거지. 양철심이 집 가구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니까 18년 전에 내가 입던 옷이 그대로 있더래. 이거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래서 연애소설이라고 하는구나. 포성약이 양철심을 끌어안고 여보 우리 어서 도망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멀리 도망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완한강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얘야. 이제 자고 내일 보자. 이러는데 완한강이 뭔가가 의심스러운지 어머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포성약은 양철심은 옷장에 들어가라고 옷장문을 탁 여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곽정을 발견하고 둘이서 와씨 이러는데 양철심이랑 포성약이 소리를 지르니까 완한강이 어머니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순간 곽정은 양철심 옷을 붙잡고 옷장 안으로 싹 해가지고 옷장 문을 탁 닫습니다. 완한강이 들어와서 진짜 누구 없습니까? 하는데 없대. 그래서 완한강이 집을 쓱 살펴보다가 뭔가 촉이 왔나 봐요. 벽에 걸린 창을 들더니 옷장에다가 창을 팍 찌르거든요. 근데 안에 양철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포성약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가 잠시 뒤에 일어납니다. 완한강이 갑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아들 맞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 거짓말하세요? 이 자식 말본새 봐. 이거 아주 못됐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그러니까 포석약이 완한강이 들고 있는 창에 대한 이야기, 뭐 우가촌 이야기를 하면서 완한강한테 완한열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한강이 어머니 아프세요? 제가 의사 불러드려요? 너는 완한열의 아들이 아니라 그 창의 주인 양철심, 그리고 내 이름은 완한강이 아니라 양강이야! 이러니까 옷장에 있는 곽정도 깜짝 놀래. 쟤야? 나랑 맞짱 뜨기로 한 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석약은 옷장을 열어서 양철심을 끌어내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한강이 무슨 소리냐고, 저는 완한열의 아들입니다! 이랬는데 포석약이 이래도 못 믿겠다면서 벽에다 갑자기 머리를 빵 박고 기절을 해. 그리고 양철심은 그런 포석약을 갑자기 들쳐매고 집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완한강이 감히 어디 내 어머니를 데리고 가느냐 이놈! 그러면서 들고 있던 창을 양철심을 향해서 팍 던져버리죠. 하지만 양철심이 무공으로 창을 받아내면서 창은 산산조각 나게 되고 숨어있던 목염자를 데리고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양철심이 도망간 걸 보고 곽정이 나오면서 어디 아버지한테 창지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숨어있던 삼선노개가 기다렸다 이놈아, 내가 너 잡으려고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곽정을 쫓아옵니다. 곽정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치는데 막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집안에 무슨 굴 같은 데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집안에 굴이 있냐 싶으시겠지만 왕족입니다. 왕족. 집도 많고 방도 많은데 굴 하나쯤 뭐 있을 수 있지. 곽정이 들어가 보니까 그 굴 안에 해골 같은 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이 집에서 처형된 시체들을 던져두는 곳인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삼선노기를 피해서 막 도망치는데 동굴 안쪽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 보이기도 했대요.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도 느껴지고 삼선노개가 별 생각 없이 여자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몇 수 얼려주다가 삼선노개가 내 상대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에 도망치고 곽정이가 은혜를 입었다면서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여자가 자기를 업고 여기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곽정이 여자를 업고 경공술을 써서 올라오니까 여자가 너 경공술 잘한다. 누구한테 배웠냐? 물어보고 왜 왔는지 물어보고 뭐 약을 뭐 누굴 줘야 되네 뭐 전진칠자 왕처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전진교랑 인연이 있다는 건 알게 됐죠. 근데 곽정이 이야기할 때 스승님이나 사숙, 사제 뭐 이렇게 전진교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여자가 너 전진교 문화생이 아니구나. 그럼 네 스승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데 곽정이 강남칠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여자가 곽정 목을 빡 조르는데 이 여자의 정체는 18년 전 몽고에서 강남칠괴랑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흑풍 쌍쇠 진연풍의 아내 매초풍이 여기 있었던 거죠. 매초풍은 왜 여기 있냐? 그러면 이 둘의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매초풍이랑 진연풍은 황약사라는 인물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황약사가 구음진경이라는 최고의 무공 비급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음진경은 달마대사라고 이분도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분이죠.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쓴 건데 이쪽 세계관에서는 이거 얻으려고 무리민들이 막 미쳐 날뛰는 책이에요. 뭐 책 빌리겠다고 막 도서관에 예약 걸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무리민들이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가 이 책이 사라졌는데 그걸 황약사가 상학원 2권으로 갖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 황약사 제자들은 사내 연애가 금지가 됐었는데 진연풍이랑 매초풍이 사귀게 된 거예요. 황약사가 워낙 엄격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양반이라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치기로 했는데 그냥 도망치기는 아쉬우니까 구음진경 중에 학원을 진연풍이 훔쳐서 매초풍이랑 도망칩니다. 들리는 후문에는 진연풍, 매초풍이 도망치고 나서 황약사가 열받아가지고 남은 제자들 다리를 다 분질러갖고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스승한테도 그렇고 같이 수련하던 동료들한테도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몽고에 숨어서 구음 백골조랑 뭐 여러 가지 무공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남칠계랑 곽정을 만나서 진연풍이 죽게 된 거죠. 매초풍이 가지나한테 암기로 공격받아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죽어가는 남편의 몸을 더듬어 보니까 몸 여기 위에가 막 뭐 울퉁불퉁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계속 자세히 더듬어 보니까 남편 여기 상체에 구음진경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몸에 꽂혀있는 곽정이가 찔러넣은 그 양강의 이름이 써있는 칼, 그 칼을 뽑아서 남편의 가죽을 잘라낸 다음에 남편을 묻고 양강의 이름이 써져 있는 칼은 남편의 가죽으로 둘둘 감싸서 품에 넣은 다음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이제 죽나 싶었는데 때마침 몽고에 온 금나라 완한열의 진영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금나라 병사들은 웬 눈먼 여자가 오니까 불쌍하기도 해서 완한열이 사는 조항부에 잡일거리 같은 걸 주면서 거기 머물게 해줬대요. 매초풍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절벽에서 곽정이랑 마옥이 매초풍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 보니까 매초풍이 완한열 막사로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게 매초풍이 완한열이가 몽고 간다고 해가지고 강남 7개 찾아서 복수하려고 부탁해가지고 따라온 거였어. 그래서 그날 매초풍이 몽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왕부에서는 매일 밤 혼자 굴에 가가지고 수련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독이 묻은 채찍 이런 거 새로운 무기 해가지고 연습하면서 복수를 꿈꾸는데 어느 날 우연히 완한강 양강이가 굴로 들어와서 매초풍이 연습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 자식 죽일까? 하다가 얘가 왕자잖아. 죽이면 나한테도 큰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양강이한테 구음 백골조를 알려주게 됐대요. 그래서 양강이가 목욕이랑 싸울 때 썼던 기술을 보고 곽정희가 구음 백골조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서야 퍼즐이 좀 맞춰지죠. 치밀해. 모르시겠으면은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이게 사실 등장인물도 많고 서사도 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다가 이 장면 한번 내가 봐야겠다 싶으시면 책에서 휘리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초풍은 남편의 원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곽정희 목을 꺾어버리려고 힘을 주는데 곽정희도 그냥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매초풍 손을 잡고 힘을 주는데 곽정희가 마옥한테 배운 대로 내공도 연습했고 그리고 뱀도 한 마리 잡아먹었잖아요. 공력이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매초풍도 좀 버거워해요. 그러고 보니까 매초풍이 혼자서 구음진경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에 빠져서 지금 하반신 불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도 불편하지. 근데 곽정은 보니까 전진교에서 배웠다니까 자기는 야매 같고 쟤는 정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곽정한테 뭐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내가 너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일 테니까 바른 대로 말해. 그러면서 예전에 마옥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보니까 곽정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눈 딱 감. 싫어. 말 안 해. 말 안 한대. 그러더니 그러면은 우리 둘이서 딜을 합시다. 내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왕처일한테 약을 좀 전달해 달라고. 왜냐면 곽정희는 지금 여기 조왕부에서 빠져나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매초풍이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지. 집안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매초풍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진짜요? 아 진짜라니까. 아 맹세요 맹세. 아 진짜 나 매초풍은 곽정과의 약속을 어길 시 평생 불구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되냐? 그러는데 저쪽에서 모지리즈가 황룡을 쫓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듣고서 곽정희가 황룡이 걱정돼서 매초풍한테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친구 같이 왔는데 걔 좀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초풍이 야 내가 네 심부름 끄냐? 이러면서 곽정희를 죽이려고 손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나 여기 찌롱 이러면서 덤불에서 황룡이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매초풍한테 매약화 곽정 오빠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손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초풍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매약화는 매초풍이 저기 그 황약사 밑에서 수련할 때 쓰던 이름이었어. 그래가지고 너 누구니? 그러니까 황룡이가 제 성이 황씨예요. 그러니까 매초풍이 깜짝 놀라게 되죠. 바로 이 황룡이가 누구냐면은 매초풍의 스승 황약사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황룡이가 왜 아빠랑 살고 있던 섬인 도화도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는데 황룡이가 섬에서 있다가 섬에 갇혀있는 아빠의 어떤 적을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주 홍군형이 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빠 미워! 이러고서 섬을 떠나서 거지꼴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갇혀있는 아빠의 적 이 양반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덜덜덜 떠는 매초풍한테 황룡이가 우리 아빠 알죠? 여기 지금 근처에 와 있으니까 내가 아빠한테 저기 용서해달라고 할 테니까 나랑 우리 곽정 오빠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매초풍이 덜덜덜 떨면서 알겠어 뭐 이런데 때마침 맞은편에 모지리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초풍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곽정한테 야 나 좀 어깨에 올려줘. 그래가지고 곽정하고 매초풍하고 합체를 해서 모지리즈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상대가 그래도 한 무공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동네에서 좀 치는 양반들인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매초풍이라도 쉽지가 않은데 위기에 몰렸을 때쯤 담벼락에서 멈추시오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담벼락을 보니까 순간 어둠 속에서 6개의 그림자가 쫙 올라오더래. 아이돌 그 무대 위로 쫙 올라오는 것처럼. 누구였냐면 바로 강남 6괴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러더니 모지리즈 중에 구양공자한테 야 이 여자 밝힌 놈 요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요것도 뒷얘기가 있어. 이게 좀 따라오기가 복잡하시면은 잠깐 멈추고 저기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
저번에 강남 육계가 남송 수도에서 모지리즈가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조사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잖아요. 처음에 흰옷 입은 낙타탄 여자들을 쫓다가 구양공자가 자기들 본부에서 어떤 아가씨를 덮치려고 하고 있더래. 구양공자가 호색한 여자를 엄청 밝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웹툰 중에 광마획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서도 호색한 캐릭터가 항상 흰옷만 입고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구양공자한테 영향을 받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육계가 현장을 급습하고 아저씨를 구출하고 구양공자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구양공자를 쫓는데 이 자식이 안 보이네. 못 찾겠어. 근데 또 구양공자 패거리가 흰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어디 갔대. 그래가지고 물어 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곽정희가 있는 것도 신기한 마당에 곽정희의 강남 육계의 원수 매초풍이 무등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초풍한테 달려드는데 모지리즈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쟤네 누구 편이야? 구양공자한테는 욕하고 매초풍은 공격하고 뭐지 쟤네? 그냥 다 때리는 애들인가? 싶어가지고 잠깐 한번 멈춰보시라고 해가지고 멈춘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강남 육계라는 걸 알고 황하사기의 스승 사통천 얘가 또 진짜 너네가 강남 머시기야? 이러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놈의 제자사랑 진짜 그럼 처음부터 잘 가르치던가.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됐는데 갑자기 완한강이 오더니 잠깐 지금 우리 아빠가 여기 모지리즈 6분 다들 오시라고 했대.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가 납치됐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빠가 사람들 모으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근데 돈 주는 사람이 부르면 어떡해? 가야지. 일단 다들 돌아갑니다. 근데 곽정희가 삼선 노계랑 싸우다가 품에 품어놨던 그 약 뭉치 있잖아요. 그걸 뺏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쁘게 돌아가는 삼선한테 어이 아저씨 약 주고 가야지 이러거든요. 맞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훔쳤으면 내 거지 뭐. 그러니까 삼선 노계가 안 그래도 저 자식이 내 뱀 잡아먹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이러니까 야 꺼져! 이러면서 표창 같은 걸 쫙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육계 둘째 주총이가 그걸 탱탱 맞고 바닥에서 죽어가지고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그러니까 넌 또 뭐야? 그리고 주총이가 주면서 여기도 흙이 묻으셨네. 잠깐만 이거 옷 좀 줘봐. 잠깐 털어드릴게. 톡톡톡톡 털어드리니까 아이씨 놔 이거. 그러고서 바쁘게 가버립니다. 매초풍은 황룡한테 야 스승 황약사 어디 계시냐?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황룡이 아빠는 섬에 계시죠. 어지간해서는 섬을 안 떠나는 분인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매초풍이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열이 뻗쳐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초풍이 지금 주화 입마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됐잖아요. 주화 입마를 잊어버릴 정도로 화가 엄청난 거지.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매초풍도 놀래. 내가 일어났네. 다리가 괜찮은 건가? 그러더니 하면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강남 육계랑 곽정은 그동안의 상황을 서로 공유한 다음에 왕처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한편 아내를 만난 양철심은 모겸자를 포석약한테 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 관병들을 피해서 도망치거든요. 근데 포석약한테 모겸자가 왜 딸인지는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포석약 머릿속에 복잡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18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뭐 새살림 차렸는지 막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얘기를 안 해줘. 일단 관병이 쫓아오니까 도망칩니다.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죠. 당연하지. 관병 입장에서는 왕비가 납치됐잖아. 대표님 사모님 이거 못 잡으면 우리 다 싹 다 그냥 젓갈 담궈지는 거야. 근데 또 양철심은 내 아내잖아. 그래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싸우면서 말도 뺏어 타고 포석약이랑 딸 모겸자 태우고 막 도망갑니다. 관병이 거의 쫓아왔을 무렵에 양철심 앞에 2명의 도사 전진칠자 구척이하고 마옥이 나타나요. 이걸 근데 양철심 도와주려고 온 건 아니고 여기서 왕처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나가던 길이었대요. 그래서 덕분에 양철심을 도와서 뒤쫓아오는 군사들을 막는데 전진칠자잖아. 슈퍼맨 같은 뭐 그런 히어로는 아니어도 막 일반 병사랑 급이 다르단 말이죠. 구척이가 군사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데 뒤에서 몇 명이 휘리릭 날라오더니 장법으로 구척이를 팡 쳐서 날립니다. 아니 타타타타 이러면서 구척이가 몇 발 뒤로 물러나는데 모지리즈가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죠. 팽련호가 마옥한테 명성을 익히 들었다. 팬이다! 라고 하면서 악수 한번 하자고 하는데 마옥이 악수를 딱 했는데 손이 따끔한 거야. 보니까 팽련호가 손에다가 독침을 끼고서 그걸로 마옥을 찌른 거죠. 왜냐면은 모지리즈가 왕처일도 부상 입혔고 어차피 전진교랑 친해지기 글렀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어차피 틀어진 사이 한 명 더 담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그냥 찔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옥이 열받아가지고 장풍을 빡 날리는데 구척이가 보니까 마옥이 근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대. 워낙 성품이 평화주의자라. 근데 지금 날린 장풍은 전진교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유수래.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 화내면 진짜 무섭다고. 마옥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미 독은 당했고 앉아가지고 운기를 하면서 독을 누르고 있습니다. 구척이가 현란한 검수를 보여주면서 싸우고 있고 양철심도 가세에서 싸우는데 저쪽에서 완한열이랑 완한강이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프타임. 구척이가 팽련호한테 해독제 달라고. 그러니까 팽련호가 아니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줘서 뭐해? 근데 또 구척이가 완한강 사부잖아. 자기 고용주 아들의 사부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완한강이 포성약한테 어머니 돌아가시죠? 안 간다 이놈아!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완한강이랑 완한열이 깜짝 놀라고 포성약을 쳐다보는데 포성약이 양철심을 가리키면서 내 남편은 저기 있어!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완한열이 삼선노계한테 양철심을 처리하라고 입을 삐죽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삼선노계가 암기를 쫙 던지죠. 그러니까 구척이가 안 돼! 이러면서 막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막기에는 너무 순식간이라 옆에 있던 병사를 잡아 던져서 대신 맞게 했다. 그걸 보고 팽련호가 파토 났네. 이제 마옥한테 해독제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혼자 다짐을 하죠. 구척이가 화난 얼굴로 완한강한테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18년 동안 가짜 아빠를 섬긴 건 너 지금 속상할 일인데 지금 친아빠 만나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완한강이 순간 움찔해가지고 완한열이랑 양철심을 번갈아서 보는데 양철심은 딱 봐도 가난해. 완한열은 화려해. 그래서 완한열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내가 부, 명예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가난을 쫓아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사부님 그건 됐고 지금 빨리 어머니나 구해주십시오. 구척이가 이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달려들고 또 모지리즈랑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완한강은 구척이 저 양반 잔소리도 너무 많고 필요 이상으로 올고다. 근데 싸움도 잘해갖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이번에 모지리즈가 구척이를 없애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그때 마옥이 품에서 조명탄을 꺼내더니 하늘로 뿅 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조명탄이 쭉 올라와요. 왕처일이 멀지 않은 곳에 있군. 이래가지고 마옥, 구척이, 양철심, 포성약, 모겸자 이렇게 일단 도망칩니다. 왕처일도 무공이 보통이 아니니까 얘 만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기대를 품고 어떤 객잔 앞으로 갔는데 왕처일이 목발을 짚고 서서 야 시다시부리 이러면서 마중 나온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기도 전에 금나라 병사들이랑 완한열 부자가 오더니 순순히 왕비를 내놓으면 놔주겠대. 그러니까 구척이가 누가 금나라 짐승놈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냐고 일단 객잔으로 가가지고 농성합시다. 그런데 양철심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구척이한테 구도장 우리 때문에 도장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포성약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칼로 자기 가슴을 푹 찌르고 쓰러집니다. 포성약이 그걸 보더니 길게 고민도 안 해. 창을 땅에다 꽂고 완한강한테 이분이 너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창에다가 몸을 샥 던져가지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부부가 순식간에 죽어버리게 돼요. 완한강이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고 포성약한테 달려가고 모겸자는 양철심을 붙잡고 있는데 때마침 강남 육계랑 곽정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도착합니다. 양철심한테 숙부님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양철심이 여기서 곽정의 인생을 한 번 더 베베 꽈버리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곽정한테 정아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의형제로 맺어주고 한 명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해. 옆에 얘 모겸자 내 친딸 같은 아이야. 이 아이랑 꼭 결혼하렴. 그러면서 구척이를 보면서 도사님 이 결혼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척이가 막 손을 붙잡고 눈을 부릅뜨면서 알겠대. 내가 이 결혼은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 곽정이 듣고는 막 미쳐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몽고에 있는 약혼녀 화쟁공주는 칭기스칸 딸이지. 갑자기 죽은 아버지의 의형제가 딸이라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 딸이랑 결혼을 부탁한다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하고 있지. 그리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부탁받은 사람이 이 세계관 최강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옆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그 결혼 성사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 근데 사실 나는 황룡이를 좋아하고 있지. 이거 어떡해.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왕처일이랑 마옥이 죽게 생겼잖아.
결혼보다 사람 생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척이가 팽련호한테 해독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준대. 저 자식이 미쳤나 이러면서 구척이랑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강남 6개 중에 주총이 자기한테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 가지낙한테, 가지낙이 들고 다니는 그 독이 묻은 표창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받아 들고 가지낙한테 얘기해갖고 둘을 좀 떨어뜨려 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낙이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 싶어갖고 잠깐 우리 한 가족인데 왜 싸우셔? 그 소리를 듣고서 둘이 싸움을 멈추는데 가지낙이 팽련호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18년 전에 구척이랑 한번 싸웠는데 그때 구척이가 우리한테 경솔하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아직 그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척이가 그걸 듣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싸워보자는 건가? 좋아, 오케이, 다 죽자. 이런 마음에 그래서 그게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지낙이 팽련호한테 황하사기의 스승 사통천이랑 친하다고 들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몽고에서 황하사기 쪽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랑 사통천도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팽련호는 구척이랑 지금 해독제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 적인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동료이지 않냐? 이거 우리 그럼 다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상한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팽련호랑 구척이가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치는데 주총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자자 그러니까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팽련호한테 다가가죠. 근데 팽련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독침을 손에 쥐고 주총을 찌르려고 하는데 구척이가 아차 싶어가지고 손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는데 주총은 못 들은 것 같더래요. 하지만 주총이가 누굽니까? 재빠른 손놀림으로 팽련호 손에 있는 독침을 뺏고 가지낙이 준 독이 묻은 암기로 손을 싹 찔러버리죠. 이 자식 뭐야! 이러고서 보니까 내가 독에 중독이 된 거지, 팽련호가. 그러고 나서 주총이 아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구척이 들어가서 메롱메롱 이러는데 보니까 악수하러 간 짧은 틈에 팽련호 품에서 해독제처럼 보이는 것도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주총은 거의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거의 뭐 DC 코믹스에서 플래시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유독 사기캔 것 같아. 해독제는 빨간색 하얀색 가루가 있었는데 이거 사용법 알려주면은 너 지금 우리 큰형님 독에 당해가지고 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해독제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 줄게. 그래가지고 서로 사용법을 전달받고 주총이 곽정한테 물 2그릇 떠오라고 한 다음에 한 그릇은 마옥을 줘서 약을 먹이고 한 그릇은 왕처위를 주려고 해요. 근데 곽정이가 아까 삼선노계랑 싸우다가 약 뺏겼잖아요. 그래갖고 막 머뭇머뭇 하고 있으니까 주총이 품에서 내가 아까 다시 훔쳐왔지로 이러면서 꺼내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옷 털어주는 척 하면서 약을 훔쳐왔던 거지. 야, 이게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야기가 버릴 장면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적당히 요약하려면 막 날리고 가야 되는데 장면들이 나중에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런 앞뒤 이야기가 연결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캐 주총이 크게 활약을 했다. 그렇게 팽련호도 해독약을 먹고 구척이가 자 오늘 서로 고생 많으셨다고. 나중에 우리 날짜 다시 잡아서 한 판 더 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 없어. 아무튼 구척이도. 그러니까 모지리즈가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좀 회복이 돼야 되니까 반년 있다가 이번엔 전진칠자의 고향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완한강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절을 구척이한테 하고 사라져요. 구척이가 절할 때 너 지금 절 왜 하는 거야? 이런데 대꾸도 안 해. 이 건방진놈. 그리고 구척이는 강남 6개한테 절을 하면서 오늘 진짜 큰 도움을 받았다.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18년 전의 약속에서 이어진 대결은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진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인사를 합니다. 강남 6개는 뭐 적당히 겸손한 어른의 대화 뭐 이런 거 나누고서 관을 사가지고 양철신 부부의 장례를 지내주게 되죠. 그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몇 가지 밝혀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겸자는 우가촌의 친척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양철심이 구해줬다. 그래서 그날부터 모겸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너 성을 양씨로 개명하면 어떠냐, 친딸이나 다름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모겸자는 싫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다들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 모겸자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난번에 대련에서 졌을 때부터 양강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양씨로 개명하면 이게 가족이 돼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결혼을 못할까봐 목씨로 그냥 쭉 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 무공은 어떻게 배웠냐 물어보니까 모겸자가 어느 날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그 귀인한테 3일 무공을 배웠대. 3일. 근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깜짝 놀라죠.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는데 모겸자한테 무공을 알려준 귀인은 홍칠공이라고 이 무협지에 등장하는 최고의 정보기관 개방의 방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쪽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조영웅전 세계관에는 최강자 그룹 천하오절이라고 있습니다. 동사, 서독, 남재, 북계, 그리고 중신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명이서 20년 전에 한번 붙었어요. 누가 싸움 제일 잘하나. 그래서 중신통이 이겨서 말 그대로 통이 되는데, 동사는 황약사, 세상을 떠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외동딸 황룡을 너무 아끼는, 무공은 진짜 최강인데 딸바보 사랑꾼입니다. 그리고 매초풍이랑 진연풍의 스승,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다 풍자 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독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지리즈에서 구양공자의 스승이자 삼촌이라는 설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재는 나중에 나오는 인물인데 서독이 가진 능력하고 약간 대립되는 능력이에요. 서독이 독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남재는 그 독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북계는 개방의 방주 홍칠공, 그리고 중신통이 전진교의 초대교주 왕중양이고, 왕중양의 사제 주백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공은 전진칠자를 압도하는데 약간 사고뭉치, 도파민 중독, 막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근데 지금은 실종된 상태예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왕중양의 수제자 집단이 전진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중양이 죽어서 전진칠자 중에 마옥이 전진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모겸자한테 무공을 가르쳐준 사람이 개방의 홍칠공이라니까 뭐 말 다 했지. 제대로 배운 거죠. 그러면서 뭐 반년 뒤에 모지리즈랑 뭐 어떻게 싸워야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종된 주백통 사숙은 어떻게 찾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주제는 다시 또 곽정의 결혼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겸자는 사실 양강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난처한 듯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곽정이 자기는 모겸자랑 결혼 안 한대. 그러니까 구척이가 이거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곽정희가 자기 저 화쟁공주라고 징기스칸 딸이랑도 지금 약혼했다고. 지금 복잡하다. 그러니까 구척이가, 아, 너도 부귀영화가 필요해? 이러니까 막, 아,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사실 왜 자꾸 내 결혼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속상하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스승 강남 6계 중에 한소영이 가가지고 위로해준다는 소리가, 야, 정아,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다 결혼해버리는 건 어떻겠냐. 아내든 첩이든 그냥 다 삼아버려. 그러니까 곽정희가 좀 뭔 소린가 하다가 고민 끝에, 아, 좋아요. 그럼 저는 화쟁이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사실 황룡을 좋아한대. 뭐? 황약사의 딸 황룡을 좋아한다고? 안 돼! 야, 그 요괴 같은 게 집엔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요괴예요! 이러면서 황룡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황룡이가 곽정희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곽정아! 이러면서 사부님들이 부르는데 황룡이랑 곽정은 적토마를 타고 떠나버리게 되죠. 곽정희가, 용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돌아가서 사부님들께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자! 이러니까 황룡이가, 아, 싫대. 분명히 우리를 떼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아니야. 오빠 믿지? 오빠 믿어라. 그러니까, 좋아요, 오빠. 하지만 이왕 나갔으니까 우리 밥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이러고서 둘이서 밥 먹고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전번이 계산하고 다들 갔대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 황룡이가, 아유, 뭐 반년 있다가 만날 건데 뭘 그러냐고,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잘 지내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가 청춘 남녀이긴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지내요. 어디 남녀가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껴안고 입을 맞춘다가 그런 거 상상도 못해. 황룡이가 다른 건 다 해박해도 남녀 사이는 모르더라고. 엄마가 안 계셔갖고 그런 건지 결혼하면은 그냥 아기가 생기는 줄 아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곽정희는 뭐 어때? 곽정희도 황룡이한테 가까이 가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나, 그럼 뭐 내가 내상을 입은 건가? 주화인마가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둘이 말을 타고 가다가 산둥성에 도착해서 배가 고파서 근처에서 닭을 훔쳐가지고 요리를 해먹거든요. 곽정희랑 나눠 먹으려고 반땡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3등분 어때요? 이러면서 어떤 거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황룡이가 보니까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전에 천하오절 중에 북계 홍칠공이 손가락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황룡이가 촉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식탐이 좀 있어요. 다행히 황룡이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잘 만났지. 그래서 황룡이가 홍칠공을 끌고 다니면서 일단 이런저런 요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개방 방주인데 어떻게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겠어요. 돈으로 주려고 하는데 돈 필요 없대. 그러니까 또 황칠공이 얘네 보니까 무공을 익힌 애들인 것 같은데, 그럼 노림수가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여기서 꾀를 하나 또 부리죠. 홍칠공이 듣는 거 알면서 곽정희랑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척을 하고는 자기 아버지 황약사가 무공으로는 자기 이길 사람 홍칠공밖에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홍칠공이 여기서 살짝 듣다가 뭐야 황역사 그 인간 앞에서는 안 그러더니 뒤에선 내 칭찬하고 다니고 있구만. 그러면서 황룡이가 그거 뭐 있다고 그랬는데 홍칠공만에 그 독자적인 무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더라, 진짜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황룡이가 잘 모르면서 잔머리를 굴린 거죠. 홍칠공 입에서 그 무공 이야기가 나오게. 왜냐면은 홍칠공 정도 되면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무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황룡이가 뭐지 이러니까 답답한 홍칠공이 나타나면서 항룡 18장이다 항룡 18장 이놈아. 드디어 여기서 항룡 18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강룡 18장이라고 나오는데 한자가 음이 2개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뜻으로 보면은 용을 항복시키는 18개의 장법. 이름부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항룡 18장으로 읽는 게 맞다고 합니다. 홍칠공이 곽정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더니 내가 제자를 거두진 않는데 너는 특별히 항룡 18장 알려줄게. 대신 누가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약속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럼 안 배우겠대. 황룡이가 옆에서 막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곽정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룡이가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난 거절할 수 없대. 그러니까 얘는 무림고수가 아니고 연애고수야. 거절하면 황룡한테 미안하고 가르쳐주면 홍칠공한테 미안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럴 거 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룡이랑 홍칠공 두 사람 마음에 쏙 들게 돼요. 홍칠공이 그래 너희 그런 성격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항룡 18장 중에 한 장만 먼저 가르쳐주기로 합니다. 홍칠공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근데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소나무한테 시전을 하니까 소나무가 뿡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곽정이 와 짱이다 이러고서 이거 다음에 연계 공격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홍칠공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는 연계 공격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배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해. 근데 홍칠공이 너 그게 무슨 질문이야? 네? 아니 저는 그 연계 공격을 뭘 넣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연계 공격이 왜 필요해 이 자식아. 이거 한 방이면 다 끝인데! 그러면서 성질을 냅니다. 맞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행히 곽정희가 그동안 성실하게 수련한 게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지 기초가 탄탄해서 금방 배울 수가 있었대요. 역시 운동이든 공부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황룡이 홍칠공한테 앞으로 계속 계시면은 자기가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꼬셔서 홍칠공이 한 달 정도 머물게 되고 그동안 곽정한테 항룡 18장 중에 15장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랬던 적이 없어서 홍칠공이. 황룡이도 홍칠공 이러다가 내가 오빠한테 맞으면 어떡해요. 나도 새로운 거 알려달라고 앙탈을 부리죠. 그래가지고 황룡이도 새로운 무공을 배우고 둘은 크게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칠공은 너무 많이 알려줬다면서 이제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곽정한테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라. 요런 당부도 있지 않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려는데 모지리즈 중에 구양공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뱀을 잔뜩 끌고 와요. 홍칠공이 너 보니까 서독 구양봉 제장가 보다 이러고서 기세로 귓방맹이 한 대씩 빵빵빵 때리고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더니 얘네 다 간 다음에 안 되겠다. 야 이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뱀 같은 경우에는 싸우기 힘드니까 내가 만천화우라고 수많은 바늘을 뿌려가지고 공격하는 기술 광역기 이거를 황룡한테 알려준다고 하면서 얼마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황룡이가 객점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말을 타고 오더래요. 객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모겸자였던 거지. 황룡은 모겸자가 곽정이랑 결혼해야 되는 여잔 줄 알고 놀려줄 심산으로 가가지고 친한 척 하다가 모겸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너 곽정 오빠랑 결혼 안 한다고 약속해라. 그래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모겸자가 나는 애초에 곽정은 마음이 없다. 나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진짜요? 그러면 언니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모겸자도 홍칠공에게 무공을 배웠다는 사실을 듣고서 인사시켜 주려고 했는데 홍칠공은 이미 떠난 뒤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친해져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모겸자가 밤에 혼자 쓱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황룡이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 모겸자를 뒤쫓는데 모겸자가 환영, 금나라 사신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숙소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 첩장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모겸자가 밖에서 어디 방 안을 막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방 안에 양강이 있더래. 완안강이지 아직까지는. 이 그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모겸자도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황룡이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모겸자 혈도를 뿅뿅뿅 제압한 다음에 완안강 방으로 뿅 들여보내줍니다. 완안강이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서 둘이 밀회를 나누는데 얘네는 약간 그 19금 느낌. 완안강이 모겸자 이렇게 막 껴안고 막 키갈하고 막 그러다가 완안강이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모겸자가 탁 밀치고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방을 차리기도 전에 이러면 안 된다. 신방 차린 다음에 네 맘대로 하게 해주겠어. 하지만 오늘 선을 넘어버리면은 나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가촌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당신이 오지 않더라도 혼자 늙어 죽더라도 언제까지고 당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흑! 이러고서 방을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완한강은 처음에는 목염자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막 그랬는데 자기를 향한 마음을 보니까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고결한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황룡이는 목염자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속 시원하게 객잔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염자가 방에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내 알바야? 그러고서 쿨하게 곽정이랑 길을 떠나게 됩니다.